네, 질문 하나 들어와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충전을 하면서 이 모형을 코딩이라든가 조정 기능이 사용 가능한지 물어보셨거든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미러링 기능으로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버튼을 누르신 메인 화면으로 가잖아요. 메인 화면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 상태에서 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요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맨 오른쪽 위에 보시면 설정 버튼. 이 설정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보면 하드웨어 일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반을 누르시면 이렇게 지금 저장된 캐시를 삭제할 거냐 뭐 공고 뭐 이런 게 있는데 하드웨어 설정도 가시면 충전 중 보호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온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충전하면서 코딩이 안 돼요. 충전하면서 조정 기능도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주면 충전이 가능해요. 이렇게 되면은 충전 중 보호라고 해서 충전하면서는 기계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 연결이라는 기능이 있죠. 자동 연결 기능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한번 이 모형과 태블릿을 연결한 상태에서 그 다음날 또는 블루투스를 끊고 다시 연결하고 싶을 때 이 기능이 온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로 온을 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수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모형에 DC모터 1, 아이디 1, DC모터 아이디 2, 서브모터도 1단계는 아이디 1이지만 요 모터에 보시면 아이디 1, 2, 3, 4가 다 있어요. 근데 이 아이디를 내가 임의대로 번호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즉 지금 1단계 서브모터가 하나인데 2단계 서브모터 두 개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과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서브모터를 10개를 사용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는 1, 2, 3, 1, 2, 3, 1, 2, 3, 1, 2, 3 해가지고 9개가 다 3개씩 겹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 이 아이디 수정 기능으로 가요. 이 아이디 수정 기능 가서 다음 단계를 눌러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를 눌러요. 그 다음에 연결을 해요. 그럼 블루투스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럼 눌러줘요. 자, 이렇게 누르면 이제 내 장비와 블루투스에 연결을 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한 번에 하나의 전자부품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수정할 수 있다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연결한 거는 지금 전자장비가 DC모터 2개에다가 서버모터 하나니까 3개나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수정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서버모터 하나만 연결을 하고 이렇게 DC 모터를 뺐어요.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누르고 자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이렇게 누르면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내 거 선택을 해주고 그러면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체크를 합니다. 자 보시면 아이디 수정이라고 나오죠. 화면에 보시면 그렇죠? 아이디 수정이라고 나오죠. 이 아이디 1번을 눌러서 지우고 2번이든 숫자를 바꿔주고요. 2번이든 뭐 4번이든 관계없이 쳐넣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주면 요 1번의 서버 모터가 4번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4번. 뒤로 가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하나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연결을 한다고 나옵니다. 다시 눌러주고 그러면 4번으로 나오죠? 4번으로 나오죠? 근데 지금 저희가 수업해야 되니까 다시 1번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완료 누르고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뒤로 가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 수정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의 아이디를 마음대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디를 바꾼 상태에서 예를 들어 이 모형을 불러오면 뭐가 문제가 있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원래 모형이 1번이었는데 1번이 아니고 4번이니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튜토리얼은 이제 이러한 구성 요소나 구축하는 방법, 연결하는 방법 이런 거 한 번씩 눌러보면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시험은 리모컨 핸들이라는 게 있는데 블루투스 지금 보시면 우리가 태블릿으로 지금 사용을 하잖아요. 이 태블릿 말고 다른 범용 가능한 이 블루투스 조종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제 테스트 과정 가운데 있는 거고요. 어쨌든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아까 컨트롤 사용하는 방법 설명을 드렸죠. 다시 컨트롤 눌러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컨트롤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블루투스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저장이 서로 연결되는 게 나옵니다. 이 화면은 컨트롤러 새로 뜯으면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으면 계속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근데 지금 업그레이드 하지 마시고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제 조정을 하는 거고 맨 오른쪽 위에 있는 걸 통해서 다양한 조정 기능을 구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 무브라고 되어 있는 거는 서버 모터예요. 요 무브라고 되어 있는 거를 갖다 놓은 거고요. 요것도 내가 마음대로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화면으로 다시 가셔서 작업 기능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작업 기능은 서버 모터를 제어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버 모터를 제어를 하는 건데 작업을 눌러보시면 이러한 메뉴가 나와요. 지금 저는 지난번에 수업을 할 때 무브라는 기능도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를 지우고 싶으면은 이렇게 누르면 지워져요. 지웠습니다. 지금 어택이라는 게 나와 있을 거예요. 똑같이. 어택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어택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자, 요 연필 표시 한번 눌러보세요. 연필 표시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즉, 연필 다시 돌아가 볼게요.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요 어택을 누르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지금. 근데 연필을 누르면 요 움직이는 모터에 지금 동작이 3개의 모터의 동작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요 만드는 방법을, 새로운 동작을 만드는 방법을 하는 걸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X를 눌러서 나가 보시고요. 자, 요 상태에서 새 작업이라고 있죠. 새 작업을 한번 눌러보세요. 새 작업.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런 화면이 나오죠, 지금? 자, 여기서 중요한 버튼이 뭐냐면 요 녹화 버튼이 있고 플레이 버튼이 있어요. 자, 지금 모터가 하나도 없죠. 새 작업이기 때문에 모터 구성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PRP 기능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포즈, 레코드, 플레이. 지금 포즈를 한번 취해 볼게요. 저는 포즈를 이제 서브 모터를 잡고 자, 요 보시면은 녹화 버튼이 있죠? 녹화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녹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녹화 버튼이 크게 표시가 돼요. 이 상태에서 저는 서버 모터를 이렇게 위로 이렇게 최대로 올려볼게요. 일자가 되게. 이렇게 포즈를 취한 거예요, 지금. 그게 P, 첫 번째 P예요. 포즈를 취하고 포즈를 취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레코드를 누르면 돼요. 레코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터가 하나 갔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요 레코드 버튼을 누르시고 이렇게 위로 가 있는 거를 저는 반대 모양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레코드 버튼을 눌러볼게요. 2개가 생기는데 요건 뭐냐? 요런 메시지가 뜨는 거는 너무 많이 갔다는 거예요. 즉, 이 서브 모터는요. 휠 기능은 360도 회전을 하지만 앵글 기능은 118도, 마이너스 118도까지만 제어가 돼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마이너스라든가 플러스를 눌러서 약간 조절을 해줍니다. 이렇게. 지금 118도까지만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놓고 확인을 눌러주면 자, 모터가 다시 레코드를 이렇게 눌러주면 추가가 돼요. 자, 이렇게 2개의 모터가 쉽게 동작이 생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플레이 버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놓기 원치 않고 앞으로 칼이 가게 놓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요 녹화 버튼 있죠? 녹화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서버 모터를 앞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녹화 버튼을 다시 눌러줘요. 그럼 이렇게 저장이 돼요. 세 가지 동작입니다. 그럼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플레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플레이 버튼 이렇게 돼요. 좀 빨랐다가 느렸다 이렇게 되죠. 요 속도 그 다음에 각도도 개별적으로 또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 이 서버 모터 있죠. 서버 모터 한번 요 모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올라가면서 요 각도가 여기 밑에 87도라고 표시가 돼요. 이 마이너스를 누르면요 1도씩 움직여요. 그쵸? 1도씩 움직이죠? 누르고 있으면 쭉 움직여요. 플러스 키를 누르면 다시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이 기능은 뭐냐? 요 모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내가 원하는 대로 각도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P 레코드 기능이 없더라도 이렇게 조정이 가능해요. 이렇게 두 번째 모터를 누르면 세 번째 모터를 누르면 각각의 목표를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400이라고 있죠. 400. 이거는 모터의 속도예요. 즉 뭐냐면 여기 지금 91도죠. 그리고 요 세 번째 거 눌러볼게요. 요거는 2도죠. 2도에서 요 91도로 갈 때에 요 속도가 0.4초 동안의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400ms는 0.4초라는 뜻입니다. 1s는 1초라는 뜻이고, 그러면 이제 1000s가 1000ms는 1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요 400ms를 딱 누르잖아요. 밑에 이런 바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플러스를 누르면 조절이 가능해요. 마이너스 눌러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이 줄죠? 시간이 줄죠? 자, 80ms까지 줄고요. 최대로 올리면 5000ms, 즉 5초까지 늘어나요. 마이너스 80, 0.08초, 그리고 5초 단위로 조정이 가능해요. 그럼 굉장히 한번 빠르게 해볼게요. 80. 그리고 두 번째 모터도 한번 시간을 한번 조절해 볼게요. 시간을 두 번째 모터도 굉장히 빠르게. 자, 세 번째 모터도 400ms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빠르게. 자, 이 상태로 해놓고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 어때? 굉장히 빨리 움직이죠? 그렇죠? 그럼 중간에 있는 요 모터 있죠? 요 모터만 약간 시간을 좀 느리게 해볼게요. 80ms라고 되어 있는 거를 중간에 있는 모터 요 80ms를 굉장히 느리게 몇으로? 5000으로 바꾸고 한번 플레이를 눌러볼게요. 플레이 누르면 자, 다시 한번 플레이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왔죠. 이 상태에서 굉장히 늦게 움직이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가는 게 5초 동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갑니다. 근데 구간이 너무 적으면 최대 늦게 가기는 하지만 따지면 구간이 적으니까 5초라기는 하지만 금방 간 다음에 앞으로 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5초라고 해서 꼭 5초, 구간이 길면 5초까지 정확하게 가는데 이 가야 되는 구간이 너무 적으면 5초보다 좀 단축해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든 이 보시면 화면에 이 녹화 버튼과 플레이 버튼 기능에 대해서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각도, 시간 기능을 배운 겁니다.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여기 위에 보시면 체크 표시 있죠. 이거 저장을 하고 싶어요. 코딩에서 응용하고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고 싶어서 이걸 저장하고 싶어요. 이 지금 내가 만든 거를. 그럼 화면에 보시는 이 체크 표시 있죠. 체크 표시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있어요. 이런 화면. 이런 작업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작업 이름을 딱 클릭을 하고 넣는 겁니다. 근데 이거 넣을 때는 얘는 100% 영문으로 넣어야 돼요. 영문으로 또는 숫자로. 요거를 move라고 저를 넣을게요. 이렇게 move. 그 다음에 완료. 여기 완료 있죠? 완료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중에
아이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아무거나 선택한 다음에 확인 누르세요. 확인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무브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아까 어택만 있었는데 무브가 생긴 거예요. 무브 한번 눌러볼게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브 누르면 아까 내가 만든 여기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근데 수정하고 싶으면 여기 보시면은 요거 있죠, 요거 연필 모양 누르면 아까 그 화면을 다시 갑니다. 수정을 또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체크 표시 가면 다시 체크 표시 가면 이렇게 저장 화면이 나오고 다시 여기 요거 각각 하나하나 수정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새 작업에도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PRP 기능은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이제 핵심 중에 핵심, 이제 코딩을 이제 배워보려고 합니다. 코딩을 배워보려고 하는데 요거 버튼 있죠? 요거 버튼을 누르시면 메인 화면으로 다시 가요. 그럼 이제 구축 다 배웠죠? 컨트롤 다 배웠죠? 작업 기능 다 배웠죠? 이제 핵심 중에 핵심 코딩을 배우려고 해요. 코딩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코딩을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왜 오른쪽에는 예제가 있죠? 예제 한번 눌러보시면 책에 있는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죠? 근데 이 모형이 사실은 1, 2단계, 아이키트 1, 2단계 중에서 좀 어려운 편에 속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거 1학년이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만 1단계의 첫 번째 모형은 모터나 제어기나 이 코딩을 사용하지 않아요. 만드는 기능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1단계 두 번째도 만드는 연습만 해요. 세 번째 간단하게 만들고 네 번째도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면서 이 단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아요. 요건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요 보시면 코딩 요 메뉴 있죠. 요 메뉴를 누르시면 아까 봤던 요 메뉴가 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 있죠? 요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요 화면이 나와요. 이제 백지 상태가 됐죠? 이 상태에서 코딩을 차근차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맨 처음에 있는 요 탭 있죠? 요걸 눌렀을 때 실행되는 거예요. 모든 프로그램이. 스크래치나 엔트리로 갔을 때는 깃발 또는 모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안 없어져요. 얘를 눌러서 아무리 버리고 싶어도 안 버려져요. 얘는 안 버려집니다. 무조건 시작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이라는 건 무조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절대 안 없어진다. 그럼 이벤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메뉴를 한 번씩 체크를 해볼게요. 이벤트 누르면 폰 탭을 왼쪽 기울기라고 있죠? 이게 아까 첫 번째 시간에서 스마트폰을 막 이렇게 기울일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서버 모터가 움직이고 DC 모터 막 움직였죠. 그 기능을 쓸 때 쓰는 거예요. 전면에 장애물이 있을 때 이건 뭡니까? 적외선 센서를 사용을 했을 때 요 블럭을 사용을 해서 장애물이 있으면 그 뒤에 있는 블럭 뒤에 있는 것들 움직이는 거고요. 이건 IR 센서의 위치, 장애물이 많이 있냐 적게 있느냐를 제어할 때 쓰는 거고, 접촉 센서, 초음파 센서. 적외선 센서는 보통 아무리 멀어도 30cm 정도 거리를 측정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초음파는 더 먼 거리까지 체크가 돼요. 뭐 3m, 1m 이렇게까지. 색상 센서, 색상은 뭡니까? 뭐 빨강, 파랑, 노랑 이런 색상 센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색상 센서나 초음파나 접촉은 없지만 나중에 단계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센서도 따로따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동에 가시면은 말 그대로 이동하는 장치예요. 이동은 뭡니까? 이동을 하는 그런 기능들을 쓰는 장치입니다. 제가 이제 연동이 됐다가 잠깐 또 꺼졌는데요. 잠깐 공유를 풀고 잠깐 있다가 다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동해 보시면은 이렇게 이동이 있는데요. 자, 이동부터 좀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보시면 맨 위에 작업 실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작업 실행. 아까 좀 봤던 기능이긴 한데 작업 실행을 한번 딱 눌러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 요 밑에 이렇게 갖다 놔요. 자, 그럼 아까 작업실에 익숙한 단어가 있죠? 어택이 있어요. 요렇게 놓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은 여기 오른쪽 맨 밑에 있는 플레이 버튼 있죠?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요렇게 어택 기능이 실행돼요. 그렇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 들어있는 서버 모터 동작입니다. 자, 우리가 PRP 기능 했던 건 뭐예요? 이 어택을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메뉴 있죠? 이 메뉴를 한번 눌러보세요. 어택이라는 글자를 누르면 이렇게 무브가 생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든 게 여기 표시가 됩니다.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고 어떻게? 오케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바뀌었죠. 자, 플레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플레이 버튼 누르면 아까와는 다른 동작이죠? 그쵸? 어택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만들었던 게 이렇게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되냐? 그렇진 않아요. 이동해 가셔가지고 내가 만들었던 거 이렇게 두 개를 누르면 플레이를 한번 눌러볼게요.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보면 어떻게 됩니까? 무브 실행이 되고 어택이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렇게 사용하는 게 요 작업 실행입니다. 작업 실행. 작업 정지 있죠. 작업 정지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DC 모터라든가 서버 모터라든가 모든 작업들을 중간에 정지할 때 쓰는 겁니다. 이 작업 정지는 약간 이따가 하고요. 요 맨 밑에 있는 모터를 먼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모터. 자, 이 모터를 한번 딱 눌러보세요. 이렇게 되죠? 이 모터를 어떻게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모터 1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번이 체크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어떻게 80의 속도로 움직여라. 이건 분당 RPM이니까 80의 속도 제일 느린 건 아니고요. 느린 건 20까지까지 정해주고 굉장히 빠른 거는 140까지도 돼요. 여기 보시면 요 숫자를 눌러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 속도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방향이 있죠? 방향이 지금 시계 방향이에요. ID1이라는 이 모터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라는 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플레이를 누르면 자, 어떻게 됩니까? 무브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어택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모터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놨을 때 지금 시계 방향으로 1번이 회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회전이 되고 있죠? 근데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안 끝나죠. 왜 안 끝나요? 우리가 여기 정지 버튼을 눌러야 끝납니다. 그러면 이거 끝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동이 아까 작업 정지 있었죠? 작업 정지 있었죠? 이 작업 정지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자, 하나의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플레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까 서버 모터 얘는 지워버립시다. 이렇게 지워요. 다시 이렇게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플레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하지 마시고 어떻게 될까요?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어떻게 돼요? 조금 움직였다가 정지해요. 자, 모터를 실행하기 위해서 실행을 했는데 바로 작업 정지이기 때문에 정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떼면 어떻게 돼요? 이걸 이렇게 떼고 플레이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실행이 돼요. 그렇죠? 정지. 자, 다시 붙이면 어떻게 돼요? 자, 플레이가 아주 조금 됐다가 끝나요. 그렇죠? 왜 그래요? 뭐 얼마큼 실행해 라고 명령을 내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는 1초만 움직이고 싶어. 1초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제어 한번 눌러보세요. 제어 누르시면 이렇게 대기가 있어요. 대기. 자, 대기를 누르시고 여기다 이렇게 붙이시고 정지를 이렇게 놓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5초 후에 정지가 됩니다. 자,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모터 1번이 5초 실행이 되고 정지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아, 나 5초는 너무 길어. 짧게 하고 싶어. 그럼 이 5를 한번 눌러보세요. 5를 누르면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정지하고 이제 지우고 1초 하고 싶어. 1초. 그 다음에 플레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1 하고 정지합니다. 다시 플레이 1 하고 정지가 됩니다. 자, 모터가 하나만 움직였는데요. 하나가 아니라 모터를 동시에 두 개로 움직이고 싶어. 그러면 여기 ID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한번 눌러보세요.
자, 모터 2개가 나오죠? 지금 1만 체크가 되어 있어요. 다시요. 여기 보시면 아이디 1이라고 되어 있죠? 이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딱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이디 1이 있고 아이디 2가 있어요. 이 아이디 2를 눌러보세요. 그럼 모터가 2개가 체크가 돼요. 그리고 OK를 누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모터 2개가 생긴 거예요. 2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아니에요. 요거 달라요. 자, 요거는 모터 1번 움직이고 그 다음에 요거랑 달라요. 이제 수업하다 보면 여기 보시면 어때요? 여기 이렇게 구분선이 있죠? 이거랑은 좀 달라요.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이 명령어에 이렇게 모터를 동시에 실행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만 실행하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계 방향으로 돼 있죠? 이 시계 방향. 얘를 반시계 방향. 자, 요 반시계 방향 바꿀 수가 있어요. 요 속도는 같이 해줄게요. 140으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럼 어떻게 갈까요? 어떻게 플레이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1초 동안 움직이는데, 자, 뒤로 가요. 뒤로 갑니다. 자, 제가 만든 거는 뒤로 갑니다. 뒤로 가요. 이렇게 뒤로. 근데 앞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가요? 시계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반시계. 그리고 요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플레이하면 앞으로 가요. 자,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는 겁니다. 자, 회전을 하고 싶어요.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회전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방향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자, 반시계. 이게 왜 반시계면 회전인지는 여기 보세요. 플레이를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위에서 찍은 거는 이렇게 회전이 이렇게 회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습하면서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동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동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서브 모터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내 작업이라는 게 있고 내 작업은 뭐냐? 우리가 아까 동작 설계를 했잖아요. 동작. 그 기능을 여기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내 작업 한번 눌러보세요. 내 작업. 내 작업 눌러가지고 요 위에다 이렇게 딱 붙여볼게요. 모터 위에 들어갔죠? 내 작업에 시스템 작업이라고 돼 있는데 시스템 작업 요걸 눌러볼게요. 그러면 시스템 작업이라고 돼 있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여기서 플러스 있죠? 플러스 눌러보세요. 자, 요 화면이 나오죠? 요 뭐 같아요? 아까 PRP 기능 우리 배웠던 거 있죠? 포즈를 하고 레코드를 누르고 포즈를 취하고 레코드를 누르고 그거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요렇게 기능을 하시고 자, 요 버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요 OK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요 새 작업이라는 게 생겼어요. 자, 얘를 누르고 OK를 눌러볼게요. 자, 아까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새 작업이라는 게 생겼죠. 플레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요 상태 그대로 있어요. 그쵸? 그쵸? 근데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동작인 거예요. 근데 요거 말고 한 번 더 추가해 볼게요.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요거 한번 누르고 자, 여기서 플러스 한번 눌러보세요. 플러스 누르고 요거를 한번 요렇게 눌러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OK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작업이 하나 더 있죠. 2. 확인. 자, 보시면은 요거 2로 바뀌었죠?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하나 더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요게 아까 지금 우리가 만든 거예요. 1번, 2번 이거 만든 거예요. 자,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위로 갔다가 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플레이 버튼 눌러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코딩에서도 쉽게 이렇게 서버 모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동작을 PRP 기능을 서버 모터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동을 다시 눌러볼게요. 자, 이동 누르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서버 요겁니다. 여기는 요 누르시고 여기에다 이렇게 붙일게요. 붙였습니다. 요 붙인 상태에서
이제 서버 모터가 지금 요 서버 모터입니다. 요 서버 모터를 각도를 내가 입력하고 속도를 입력해가지고 빠르기를 입력해서 제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도라고 되어 있죠? 0을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번 눌러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조그 셔틀을 눌러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최대치. 그 다음, 오케이. 자, 이렇게 났어요. 이렇게. 서버 모터 118도로 0.4초의 시간 동안 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 서버 모터 더 넣어봅시다. 이동해 가셔서. 이동해 가서 서버 모터 있죠? 서버 모터 하나 더 누르고 요 사이에다가 찰칵 붙일게요. 아, 잠깐만요. 제가 잘못 눌렀네요. 이동해 가서 이렇게 이렇게 붙여봅시다. 자, 지금 이제 180도 0.4초 동안 그다음에 0도로 0.4초 동안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요걸 하나하나 내가 필요한 서버 모터의 기능을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동에 대한 내용은 설명이 다 끝난 겁니다. 이동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제어, 그 다음 제어, 표시, 센서, 수학, 나머지 코딩들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는 이유는 이 쉬는 동안에 여러분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을 해주세요. 그럼 5분이나 10분 쉰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